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준영입니다. 자, 집값인가 달걀값인가 화수분된 경기 인천 아파트값. 자, 최근에 경기도 인천 이쪽 지역의 가격 상승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려 상승률이 30%가 넘은 곳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고양 덕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41%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매매가 기준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안고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 6억, 7억짜리 되는 아파트도 한 1억 5천 내외면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수익률이 1년 만에 100%, 150%짜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전국이 불장으로 웬만한 도시 지역에서 오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고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달걀값처럼 치솟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일부 유튜버의 얘기만 듣고 거래가 없다는 등 지금 언론에서 호도를 한다는 등 이러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동네라든가 주변 일대를 부동산을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상승 중에 있는지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또 귀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남권에서 강북으로 불이 붙은 거고, 경기도도 강남의 배후 지역인 남부가 먼저 올랐죠. 남부가 올랐다가 서부 쪽, 그 다음에 북부 지역. 그러니까 남부 쪽이 기존에 과천이라든가 우리 위례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부 쪽으로 가면서 인천 쪽도 지금 흐름을 탔고요. 최근에 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의정부라 동두천까지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을 타게 되면서 전체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바뀌면서 속속들이 시세 폭발을 하는 거고요.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했지만 아랑곳 없이 주도 지역을 바꿔가며 상승 한계를 시험하자 속속들이 치솟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는 거고, 올해는 인천과 경기도 집값이 특별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과 경기도가 폭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GTX라든가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통호재가 만발하고 3기 신도시 효과라든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규제 허들이 낮다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도는 인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고정 원장님은 근데 또 올 초부터는 굉장히 집값이 또 하락한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올라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이라는 게 최근에 2년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락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중론이나 대세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정부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요, 2년 뒤에 공급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향후에 5년이고 6년이고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2년 뒤 공급 물량 자체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 물량 갖고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3기 신도시 정도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랑구랑 금천구를 빼놓고는요, 서울 23개 구가, 총 25개 구가 있는데요, 집값이 평당 3천만 원을 다 넘겼습니다. 예, 집값 평당 3천만 원이 다 넘었습니다. 중랑구와 금천구만 빼놓고.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자,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7,897만 원이고요. 소초구는 7,073만 원으로 이 양대산맥 강남구와 소초구는 7천만 원을 넘긴 시점이고요. 강남구는 좀 있으면 8천만 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을 넘겨서 송파구, 용산구 다음으로 이제 5번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평구나 강북구도 3천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중랑구와 금천구인데, 중랑구는 2,977만 원, 한두 달 내로 당연히 3천만 원 돌파할 것 같고, 금천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평균 3천만 원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 되는 거죠.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어디를 집더라도 평균적으로 다 10억이 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33평 아파트 기준이 한 22억에서 25, 6억 정도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더 비싸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전세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랐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낮았다, 2013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내려갔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세가 많이 올랐지만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 자체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율이 떨어졌다? 매매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로나 성북, 중구, 관악, 은평, 중랑, 금천구 등 60%가 넘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갭 차이가 줄어든 것들은 갭 투자자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현황이고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급하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양도세를 푼다든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기에는 뭐 자존심이 상하나 봅니다. 절대로 안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급한 게 뭐예요? 공공 주도용으로 하는 공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어찌됐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분간 될 수가 없는 거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공공 재개발 형태의 도심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를 빨리빨리 동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반대를 못하게 하고 내 재산을 뺐나? 이런 기사가 나오죠. 정부가 무리한 역세권 개발사에게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성 동의 늘리기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원칙이나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에요. 신분증 없이 찬성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대리 서명 제출해도 확인도 안 합니다. 뭐 전화를 해더라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죠? 근데 반대는 예비 지구 지정 후만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찬성하는 것들은 오케이. 너 신분증 필요 없어. 오케이. 찬성.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 실정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찬성표를 이끌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동의서 이만큼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마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에 대한 동의서 양식에는 토지 등 소유자 신분 증명서 제출이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선 동의서만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지구 지정 등이 나오면 보완하겠다는 식인데,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처음에 대충 했다가 왜 나중에 보완합니까? 그죠? 인력 낭비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대리를 해갖고 동의서명을 받아가도 되고, 전화 등으로 하더라도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왜냐? 정부는 지금 속도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공급 불안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공급은 할 데가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절대 안 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심을 줘야 되는데, 안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엄청나게 늘린 거고, 공공재개발로서 빨리빨리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동의서가 진구가 안 되게 되면 이걸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찬성만 받고 있고, 찬성도 본인 확인 없는 찬성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또 속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공공재개발 나름대로 동의를 많이 하네? 잘 되겠네? 그런가? 이렇게 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후보지 56곳 중 31곳이 주민동의 10%를 넘겼고, 그중 11곳은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허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민 제대로 된 신분 절차 확인도 없이 동의서 받은 것들을 갖고 계속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소유주들의 의사철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찬성 동의서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한 달 이내에 번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의사를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찬성 동의하고 한 달 이내에 번복하게 되면 인정하지만, 한 달 뒤에 나 찬성했던 거 철회하려 하게 되면 이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 반이나 2달 뒤에는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여러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줘야지.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의사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좀 너무 억지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많이 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럴수록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어떤 현상 자체는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집값은 계속 올린다고 봐야죠.